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신수영의 뉴스레이더 신수영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자,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오늘은 이제 대체 휴일 5월 6일입니다. 5월 5일이 휴일이다 보니까 네. 예, 그래서 지금 며칠간 쉬었죠? 예, 마지막 날입니다. 예. 자, 오늘 핫 이슈는 대통령 기자회견. 네, 윤 대통령 기자회견이 한 5월 9일 정도는 되지 않을까, 뭐 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취임 2주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고, 기자회견은 또 홍철호 정무수석, 네. 예, 59년생, 네. 예, 58년생이 원래 유명한데 59년생. 그래서 이 양반이 또 이번에 재선 의원인데 어떻게 또 잘하는가를 좀 봐야죠. 정무수석이 또 잘해야 되거든요. 네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과거 대통령은 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나, 뭐 이런 얘기도 나누고.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 때 또 기자들이 또 질문을 날카롭게 좀 잘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네. 날카롭게 질문하고 잘못이 있으면은 시민한테 좀 용서를 구해봐라, 이런 얘기도 네. 할 수 있잖아요, 기자들은. 네, 그렇죠. 예, 네. 또 잘한 거는 잘했다고 해야죠. 그렇죠. 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얘기들이 나올 건가를 미리 한번 예측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취임 2주년인데 예,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핫 이슈가 됐죠? 예. 네, 지난 총선에서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나름대로 잘 하셨다고는 하지만 네. 민의가 너무 고집불통이다. 국민들과 소통을 안 한다. 네. 기자들하고 대화를 안 한다라는 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결국 50.6%를 얻은 네. 민주당이 네. 불과 5.4%밖에 안 되는 네. 45.1%를 격차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 71석이나 네. 잃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소선구제에 당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죠. 폐해도 예. 있죠. 예. 그 부분도 이번에 나올 수도 그거 아마 있겠죠. 얘기 나오겠네요. 예. 네네. 예. 꼭 따르는 것이 또 부정선거가 있는데 이제 그건 그대로. 네네. 그거는 한번 뭐 다루죠, 이제, 뭐, 그 부분은. 그거는 이제 수사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건 네네. 그거대로 하고. 네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취임 2주년의 어떤 그 분위기 자체가 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좀 사과하는 분위기가 좀 있을까,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자, 취임 2주년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은 가까운 수치로 봐서 지난 2022년 네. 5월 10일에 대통령께서 취임을 했고요. 네. 100일 후인 그해 8월 17일 네.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한 후에 그러네요. 1년 9개월 만에 지금 기자들과 기자회견을 여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길어졌죠? 그래서 도어 스탠딩이라고 해서 아침 출근할 때 네. 정문에서도 뭐 기자들하고 만나고 그러다가 그랬잖아요. 뭔가 예. 그 어떤 이슈를 가지고 무례함이 있다라든지 좀 까탈스러운 질문이 있다 해서 네. 좀 포기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의미가 있다는 거는 약 1년 9개월 만에 열리면서 네. 이번에 총선 민의를 어떻게 받들 것인가. 네. 국민은 지금 대통령을 보고 있거든요. 당연하죠. 총선에서 네. 참패한 대통령, 여당은 지금 대체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을까라고 보고 있을 거란 네,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국민들이 그것만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앞으로 하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하니까 네. 이번 취임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기자들이 묻는 내용을 가지고 아마 상세히 설명하겠다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자, 아까 기자회견 내용을 이제 미리 짚어본다 그러면 네. 아까 이제 소선구제 때문에 뭔가 그렇죠. 참패를 당했다고 하는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제 그걸 그렇죠. 분명히 짚어갈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참패에 대해서 또 국민하고 어쨌든 소통을 해야 되니까 해야 되죠. 네. 예, 그런 거 어떻게 짚어보면 되겠습니까? 예, 앞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선거구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중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 이거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예. 왜냐하면 소선거구제는 일단은 네. 뭐 한 표라도 더 얻는 사람이 표를 다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선을. 예. 그래서 49% 얻은 자와 51% 얻은 자, 51%가 가져가면 네. 49%가 사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잘 녹여서
1, 2위를 가릴 수 있는 것이 1, 2위 다 당선시키는 것이 중대선거구제입니다. 그렇죠. 예, 대신 선거구를 좀 조정을 하겠지요. 네. 그런데 이번에 네.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의장이 네. 선거 전에 이 선거구제를 좀 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네. 끝내 여야가 합의를 못 이뤘죠. 그래서 네. 그대로 갔던 겁니다. 그렇죠. 4년형 같이. 예, 예. 그래서 그런 손해가 있었는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있어요. 선거를 치르고 보니까 민주당이 이번에 50.6%를 얻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비례 의석을 빼고 161석을 가져갔습니다. 네, 네. 예. 반면에 불과 5.4%밖에 차이 안 나는 45.1%를 얻은 네. 국민의힘이 불과 90석밖에 못 얻었어요. 71석을 그러니까 예. 잃었습니다. 그래서 선거구제의 단점이 여기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정치권이 선거구제,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을 위해서는 이 문제를 국회의원들이 대체 일을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과거 대통령 자, 친족 관계는 어떻게 했는가 이제 그걸 한번 좀 살펴보고 싶은데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만 살펴봐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네, 한번 좀 짚어 보시죠.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네. 기자회견을 할 거냐 말 거냐부터 우리가 관심이 있었는데 저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철호 네. 전 의원이 지금 정무수석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재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뭐 자수성가형이라고. 네네네. 자수성가형 사업가 기업인인데. 출신인가 보네요. 그렇죠. 네. 되게 요런 자리 언론인들이 또 많이 가는데. 네, 이번에는 정무 감각이 있다고 해서 신수영 대표도 가능성이 있는 건데. 아, 이거 저에게는 과분한 일이고요. 그런데 네. 그분이 엊그제 3일날 연합뉴스 TV에 나와서 네. 취임이 10일인데 10일 전에 적당한 날을 골라서 기자회견을 할 거다. 그러니까 9일이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적일로 본다. 그날이 네네. 아마 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확정은 안 된 모양이네. 예. 아마 오늘쯤으로 확정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런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뭐냐면 제가 그 내용을 뽑아봤는데 질문을 가려서 받지 않고 네. 다 프리하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 자리에서. 예. 그리고 그 질문에 그럼 대해서 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의제도 안 정하고 그거는 정하는데 기자도 안 정하고? 사전에 제가 청와대 출입할 때 보니까 네. 대전일보 신국장 뭐에 대해서 질문 좀 하세요? 그다음에 조선일보 누구 기자는 뭐 질문하세요? KBS 기자는 뭐 하세요? MBC는 뭐에 대해서 이렇게 정해졌는데 그때는 좀 독재 시대 아닌가? 독재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예. 비교적 대통령이 사전에 질문을 충실히 답변하기 위해서 준비를 할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조정했었습니다. 근데 짜고 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그랬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 자리에서 지명을 하고 또 대통령도 그 질문에 대해서 그냥 타치하는 식으로 한번 그냥 가는 식으로 이가 아니라 직접 그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홍철호 수석이 얘기해요. 뭔가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전에 우리 김 대표님께서 그러면은 전임 대통령 때는 어땠냐 이 얘기가 아마 그걸 내가 묻고 그거 있습니다. 물으셨죠? 예. 아마 그게 이런 얘기가 있을 거예요. 이번에 회견 중에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4월 29일 대통령실에서 회담을 할 때 네, 429. 예. 가족 의혹을 해소하라 하는 부분 중에서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들 의혹을 네. 해소하라. 특검도 있었고 거부권도 행사가 됐었고 네. 뭐 특정인 같은 경우는 현재 구속도 돼 있는 상태고 특정인은 현재 수사 중에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랬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예.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정말 우리한테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역사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는데 네. 김영삼 대통령 때 그 차남 현철 씨께서 현철 씨. 한보 사건에 연루가 돼서 구속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기억나네요. 예. 네, 나시죠? 예. 예.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기자실, 청와대 춘추관이라고 그랬는데 네. 거기에 와서 국민들한테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내가 네. 모든 것은 내가 네, 자식을 기억이 잘못 납니다. 가르친 예. 죄였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한국당 시절이었는데 김대중 대통령 평민당에서 막 공격을 했죠. 어떻게 저렇게 자식 관리도 못하는데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운영한단 말이냐 했었는데 또 그게 또 혹이 돼서 네.
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두 아들이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김대중 때 뭐 온노비도 있었고 여러 예, 가지가 예, 있었는데 그때 또 김대중 대통령께서 또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되게 충격적이었죠.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노무현 대통령 바로 이현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부끄러운 일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 기억나시죠? 네. 형님이 노건평 씨였는데 노건평 씨와 수족같이 일을 했던 최측근이라는 안희정 네. 지사께서 어떤 금품 시비에 휘말려서 구속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말 기자실에 와서 100배 사죄를 했습니다. 이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제가 제 가족들, 제 측근들 관리 못한 건 저한테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대통령이 저렇게 반성을 하고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한다면 받아주자. 그래서 받아준 적이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그러네.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지금 의혹들이 있는데 네. 그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억울한 부분도 있고. 있죠. 예, 왜냐하면 예. 그게 최재형 목사가 몰래 카메라 뭐 이런 이렇게 예, 그런 게 백을 있고. 전해놓은 것이 아까 말씀대로 사진을 찍었다. 네. 그리고 영상이 어디를 통해서 나갔다. 네. 뭐 서울의 소리를 나갔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진보 그 파의 그 유튜브 네. 채널에서 나갔기 때문에 그런 오해들이 있었어요. 다 이제 거두절미하고 네. 대통령께서는 어찌 됐든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자체가 저한테 또 국민들한테는 정말 송구한일이다. 죄송하다. 옛날 독재 때는 그냥 확 눌러서 넘어갈 수도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의혹이 있는 거는 알려주면 되는 거니까 이번에 한번 솔직하게 그리고 하죠. 뭐. 잘못했다면은 네. 국민들한테 저 정말 부족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예, 용서해 예, 주십시오. 예. 정말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고 국민들한테 정말 고개 숙이고 허리 숙여서 사과한다면 국민들도 어느 정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착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것에 아주 관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편에서는 이걸 가지고 네. 뭐 이렇다 저렇다 서로 논란을 벌이고 있지만 네. 하나로 가는 대한민국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로 가는 국민으로서는 네. 이제 이 문제를 짚고 갔다면 또 본인이 스스로 사과를 한다면 네. 받아주는 계기가 이번 기자회견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기자들이 네. 또 정말 날카롭게 지식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요즘 기자들은 어때요? 예, 기자들 네. 선배로서. 네, 네. 저도 한 40몇 년간 지금 현직 활동을 하고 있는 기자로서 예. 정말 소임을 다했는지 저부터 부끄럽습니다마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중요한 것은 네. 국민이 임명장을 주지 않았어도 우리는 국민을 대신하는 기자들입니다. 그래서 무관의 제왕입니다. 네. 예. 근데 이 기자들은 네.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겁니다. 네. 5천만 명이 다 대통령한테 물을 수 없으니까 당연합니다. 그 국민들을 대신해서 겸손하고 예의 갖춰서 네.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네. 어떻게 된 거냐라고 따져 물어야 되죠. 네. 남들이 볼 때는 저런 대통령한테 저렇게 나이도 더보다 저 연장자인 대통령에게 저렇게 무례할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당돌하게 물어보고 대통령은 그 질문에 솔직한 답변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예, 흥분하지 말고 감정을 두지 말고 이건 대통령한테 국민이 묻는 거구나. 이런 것이 잘못 묻는다 그래서 네. 끌고 나가면 안 됩니다. 이틀막이라고 큰일 해서 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예. 거는 안 되고요. 예. 대통령이 예. 그럴 뿐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대통령이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됐으니 이해해 주십시오 하고 설득도 하고 네, 네. 이런 부분은 또 설명도 하고 또 그중에서 잘못이 있는 부분은 제가 뭘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옛날에 이회창 총재가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대선 후보 때 두 아들이 병역 문제가 좀 시비가 걸렸을 때 그때 그분의 답은 솔직했어요. 법에 어긋난 건 아니자 맞습니다. 그러나 법 감정에 대한 국민들이 정서는 또 달랐단 말이에요. 다들 그 비슷한 사람들이 다 자식을 군대 보냈는데 왜 당신 아들만 법에 안 어긋난다고 그래서 군대를 안 보냈느냐 하는 거에 대한 정말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니까 약했다. 또 5년 후에 또 나온 겁니다. 그 문제가. 이번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래 나 법에 어긋난 거 아니고 어떤 함정에 빠졌다 하더라도
이건 가령입니다. 그런데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대통령, 나라를 그 이끌고 있는 국정 수반으로서 네. 개인사가 있다면 국민들에게 정말 사과를 하고 시인하고 할 법은 해야 됩니다. 또 야당에 대해서도 고마운 마음으로 지들이 기사를 쓰면요. 네. 정말 99%가 칭찬 일색입니다. 아, 예. 그런데 네. 앞에서는 그러나 90%는 뒤에 가서 네. 비판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안 그래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따끔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저를 성장시킵니다. 알겠습니다. 야당이 저렇게 대통령한테 따끔하게 말해주는 건 애정이 있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신수영의 뉴스 레이더를 보고 있습니다. 예. 아주 그 신수영의 쓴소리 칼럼도 참 잘 쓰시고 그랬어요. 역시 대기자답게 42년을 했던가요? 네네. 예. 이건 다시 보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후배 기자들이 이 내용을 잘 들어서 이번에 잘 좀 날카롭게 좀 질문을 하고 네. 또 좀 시인할 건 시인하게 하고 용서도 구하게 하는 분위기를 기자들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번에는 그 김건희 명품백, 김건희 여사 명품백,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다음에 양평 고속도로 변경 문제. 예, 그런 거를 솔직히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냥 덮으려 하지 말고 예. 그렇습니다. 예, 딱 해놓고 뭐 사과할 거 있으면 사과해버리는 거죠. 그거 사과한다고 해서 뭐 당장 그렇습니다. 뭐 탄핵한다 그렇게는 안 나오죠. 예. 그래서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예. 꼭 이런 가족 의혹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 총선 민의,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정말 먹고 사는데 힘든 것, 네. 물가 문제, 금리 문제, 그다음에 내수 진작 문제, 네. 그리고 의료계와의 의정 갈등 이런 문제도 그날 나올 수가 있을 것 나오겠네요. 같고, 네, 예, 예. 그다음에 우리 남북 문제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뭐 다양한 질문이 나오면 알고 있는 대로 자신 있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대통령이도 난 그건 모르고 있었다. 그렇죠. 그렇게 할 어디까지나 필요 없어요. 사람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모르는 처음 거는 또 해보는. 이제 뭐 모르는 대로 답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답변을 잘하는 거냐면 내가 전혀 모르는 걸 물어왔어. 그러면 나 그거 모르는 거니까 넘어갑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렇죠. 내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솔직하게. 우리 질문자께서는 요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느냐 이렇게 물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네, 잘 넘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대표님 저는 그런 문제에다가 예. 이제 대야 관계, 네. 조국 혁신당과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여소야대 그런 얘기도 상황에서의 나누고. 전국 문제, 네. 그리고 공교롭게도요. 혹시 아세요? 예. 9일날 하게 되면 9일날 네. 우리 집권 여당 원내대표, 네. 원내대표를 뽑는 날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종배 당선인, 송석준 당선인, 지금 추경호 당선인이 후보 등록을 어제 마쳤어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예.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고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꼭 우리 기자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자 부정선거 얘기가 지금 10년 전부터 사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가장 급하게 나오고 있는 것은 4년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고 수사할 의향이 있느냐 나올 그걸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네. 그럼 이것도 피하지 말고 아주 솔직하게 답변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님 그러시군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네. 정말 우리 세종시 네. 행정수도 제2의 첨단도시라고 국가의 수도를 만들겠다는 곳에 그거 질문 있어야 되겠네. 네, 그런 네. 부분도 네. 대통령께서 큰 차원에서 보고 네. 미래를 봐야 네. 또 희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래와 희망을 함께 얘기하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네. 예. 자, 대통령이 뭘 잘못했냐고 말하지 마시고 그렇죠. 언론도 있고 야당도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달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게 이제 큰 그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국민은 바보가 아니라는 걸 한번 아시고. 네. 예. 네. 자, 그러면 오늘의 그 신성희 뉴스 리더는 이번 주 핫 이슈가 되는 이 취임 2주년을 맞이해서 기자회견이 있다는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그렇습니다. 해박한 해설과 함께 아주 재미나게 설명을 잘 해주신 신수영 대표님 감사드리면서 지금까지 신수영의 뉴스 레이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